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알아볼까요? 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최근 화성 표면의 암석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나사는 어쩌면 화성에서 과거 생명체가 살았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질세라 중국도 화성 탐사 결과를 속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화성이 과거의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었을 수 있다면서 생명체의 흔적의 가능성까지 내비쳤는데요. 두 나라의 화성 탐사에 대한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네, 두 나라 모두 화성체에 생명체의 흔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나사의 발표부터 살펴볼까요? 네, 나사의 화성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죠. 퍼서비어런스는 지난해 2월에 예제로 분화구에 착륙해서 지난 18개월 동안 화성 표면을 탐사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실제 지난해 2월에 퍼서비어런스가 화성에 착륙할 때 화성 표면을 촬영했던 모습입니다. 이곳 예제로 분화구는 너비가 45km 정도에 달하는 앞선 연구를 통해서 화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여겨지는 지대입니다. 네. 이 가운데서도 퍼서비어런스는 지난 5개월 동안 과거에 호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 그중에서 델타 지역, 삼각주 지역을 탐사를 해왔었는데요. 네. 삼각주는 호수가 흐를 때 퇴적물이 쌓이는 장소입니다.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을 확률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퍼서비어런스가 최근 여기에서 암석 샘플을 채취해서 로봇 팔을 통해서 간단하게 분석을 한 결과 암석에 유기물이 가득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유기물은 탄소를 기반으로 한 분자인데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지방 등이 모두 유기물에 해당합니다. 지구의 거의 모든 생명체가 유기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생명체를 만들기 위한 블록이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성의 암석에서 유기물이 발견됐다는 건 다시 말하면 생명체의 흔적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겁니다. 예. 나사는 이번에 채취한 샘플이 역대 화성 탐사에서 수집한 가장 중요한 샘플이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It aligns with what we've learned from studies on Earth and Martian meteorites and from Mars research from our sibling rover Curiosity. However, it does say that organics seem to persist in the very harsh Martian surface environment, which is very exciting for us. 네, 유기물 발견이 그 생명체가 있었다는 정말 확실한 증거가 근데 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하나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아직까지는. 유기물은 주로 생명체에서 만들어지는 게 맞지만 생명체에 관련되지 않은 화학 반응에서도 생기거든요. 네. 생명체가 없는 단순한 물과 암석이 반응을 해서 유기물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 우주 먼지에서도 간혹 발견되기도 합니다. 연구자들은 이번 발견이 생명체의 흔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암석을 지구로 회수해서 정밀 분석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탄소를 기반으로 한 분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을 확인하는 것이지만 직접 토양을 가져와서 분석하면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등 정확히 어떤 분자가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나사는 2018년까지 화성에 시료를 회수하는 우주선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료는 2033년에 지구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좀 넘게 남았네요. 네, 시료가 지구에 도착하면 이번에 발견된 유기물이 정말로 생명의 흔적인지를 지금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겠다라는 말인데요. 자, 그럼 이번엔 중국의 발표 내용을 들어볼까요? 네, 중국도 화성 착륙선을 보냈는데 지난해 5월부터 화성의 표면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지름이 무려 3,300km에 달하는 유토피아 평원지대라는 곳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 공개한 화성의 데이터 일부도 공개가 됐거든요. 중국은 이제까지 1,480GB에 달하는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하는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건 유토피아 평원의 토양이 더 밝은 색깔이다 이렇게 중국이 밝힌 바 있고요. 또 암석이 이 미네랄이 풍부한 물을 머금고 있었는데 토양에 강한 압력이 가해져서 지금과 같은 암석의 모양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화성에 물이 흘렀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물이 있었다면 아마도 수십억 년 전쯤엔 대기도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적합한 상태였고 또 날씨도 생명체가 살 수 있을 정도라고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既然有水的话我们就认为就是火星的近10亿年来可能还有一些适宜生命
起源或者是存在的这样的一些气候条件。那么这些气候条件呢，也很可能是在地下的这样一个更相对温和的空间当中。 그리고 중국도 미국처럼 화성 시료를 지구로 직접 가지고 오는 미션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비슷한 시기인 2028년 말쯤에 텐윈 3호를 발사해서 화성 표면의 암석 시료를 가지고 지구로 귀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화성에 가는 거는 비슷하지만 지구로 시료가 돌아오는 것은 2031년 7월 정도로 미국보다 2년 더 앞선 날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화성에서 시료 샘플을 가져오는 건 뭐 생명체 발견 외에도 다양한 목적이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은 화성 탐사를 통해서 생명체의 그런 흔적을 찾는 것 외에도 어마어마한 과학적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시료의 원소를 분석해서 시료가 언제 형성됐는지 보면 또 화성의 나이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또 나아가서 태양계 행성들이 형성되는 과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계획상으로는 미국보다 중국이 먼저 화성의 샘플을 지구에서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탐사선이 각각 화성의 각기 다른 지역의 샘플을 가져오게 되는 만큼 빨리 지구에 가져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요. 그만큼 두 나라의 화성 탐사 결과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시료가 도착하려면 10년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무척 길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자, 사이언스 취재파의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